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75세 아버지가 직접 결혼 사기단의 정체를 밝혀낸 통쾌한 반격 스토리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실 겁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75세 김상철 씨는 오늘도 자신의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뒤 그는 이 작은 텃밭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상철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선희는 남편 민수와 함께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43세 막내 아들 도지는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도지는 성격이 너무 착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죠.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소문났고 43년을 살면서 꾸준히 모은 돈이 예금으로 2억, 거기에 아파트 분양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인연이 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도진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철 씨는 텃밭에서 상추에 물을 주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진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결혼?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려고요. 상철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니. 그것도 상견례가 벌써 다음 주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었죠. 얼마나 사귀었는데 벌써 상견례를 한다는 거냐? 2달 됐어요. 차혜리 씨라고 38살인데 정말 착하고 저 같은 사람 만나줘서 감사할 정도예요. 2달. 상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순진한 아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단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상철 씨와 큰딸 선희 부부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지는 벌써 와서 여자 쪽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상철 씨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차혜리. 38살이라고 했는데 온몸에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까지. 상철 씨가 보기에도 최소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리의 어머니 박영자 씨였습니다. 첫 인사부터 심상치 않았죠. 어머 어르신, 우리 딸이 얼마나 아까운 앤데 도진 씨 만나서 다행이네요.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상철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리에 앉자 영자 씨는 본격적으로 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리가 외국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미인 대회도 나갔었고 공부도 이화여대 나왔어요. 우리 집안도 어디 가서 안 빠지는데 말이에요. 선희가 예리에게 물었습니다. 예리 씨,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저요? 이화여대 디자인학과 나왔어요. 그 순간 상철 씨는 예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70 넘게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던 그였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알아챌 수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는데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자 씨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세로는 좀 그렇잖아요. 결혼 예단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우리 딸 친구가 5천만 원 받았던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혼수는 각자 준비하는 거 맞죠? 우리 딸이 얼마나 아까운데. 대화 내내 돈, 집, 예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작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죠. 상철 씨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예금이 2억 정도 되고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 있어요. 그걸로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상철 씨는 영자와 예리의 눈빛이 동시에 번뜩이는 걸 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죠. 역시 우리 사위는 알아서 잘하시네요. 믿음직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도진이가 아니라 저 예금 2억이랑 아파트를 보고 있구나.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상철 씨는 큰딸 선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야, 저 사람들 조사 좀 해봐라. 조용히. 선희도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느끼셨군요, 아버지. 저도 옆에서 보는데 영 느낌이 안 좋던데요. 매형 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 너무 뻔뻔해요. 우리 도진이를 무슨 봉으로 아는 것 같아요. 늙었어도 눈은 살아있어. 저건 사랑이 아니야. 사기야. 상철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혼자 텃밭을 거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흙을 쥐었다 펴면서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우리 도진이 재산, 저런 사기꾼한테 넘어갈 순 없어. 내가 막는다. 반드시. 75세 아버지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상철 씨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본 예리 모녀의 모습뿐이었죠. 큰딸 선희가 일찍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그래, 잠이 안 오더라. 조사 시작해.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선희는 이미 노트북으로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SNS부터 조사해봤어요. 근데 차혜리 씨 계정은 전부 비공개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 결혼정보회사 리뷰 사이트를 뒤져봤는데요. 선희가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차 아무개 회원, 조건만 따지고 첫 만남에서 집 재산 물어봄. 최악이라는 후기. 차 모 씨와 2번 만남. 계속 돈 이야기만 해서 파혼했다는 글. 결정적 이유 없이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회원이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상철 씨의 예감이 적중한 것입니다. 선희가 계속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비슷한 후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봐요. 최소 3번 이상 파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도진이가 안 믿을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상철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인다. 선희가 더 조사한 결과 예리가 1년 전까지 다른 남자와 만났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주 가던 동네 술집까지 알아냈죠. 상철 씨는 혼자 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75세 노인이 탐정처럼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허름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 상철 씨는 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1년 전쯤 여기 자주 오던 손님 중에 외제차 타던 사람 아세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요즘도 가끔 오시는데. 왜요? 상철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분이 만났던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주인 아저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나겠네요. 그분 여기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차엘이라는 여자한테 완전히 당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시는데 잘 나가셨어요. 외제차도 타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예리랑 만나고 나서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엄청 쓰셨대요. 상철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분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자금난이 왔는데 그때 예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데요? 결혼식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했대요. 연락도 안 받고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계약해지만 해버렸다나요. 주인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친구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리가 이미 다른 남자 알아보고 있었대요. 돈 있는 남자로요. 상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진이도 돈이 떨어지면 똑같이 버려지는 거 아닌가?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큰 도움이 됐어요. 상철 씨는 그날 오후 예리가 등록된 결혼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희가 알아낸 주소를 들고서요. 정보회사 상담실장을 만난 상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차엘이라는 회원과 만나고 있는데요.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상담실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차엘이 회원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상담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버님이시니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해 주세요. 차혜리 회원은 저희 회사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5년 동안 회원으로 있으면서 10명 정도의 남성분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어요. 10명이나요? 네. 그것도 대부분 남자 쪽에서 먼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상철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만남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아 보이다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한 후에 태도가 180도 바뀐다는 겁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최근 1년 사이입니다. 예리 씨가 올해 39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 조급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몇 달은 천천히 만나봤는데 요즘은 첫 만남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경제적 조건을 확인하려 든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데요? 첫 만남에서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집은 있으세요? 부모님 재산은?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한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만남에서 은행 잔고를 물어봤다는 남성분도 계셨어요. 상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절박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도진이를 더 빨리 낚아채려는 거야. 혹시 차혜리 씨 이화여대 나왔다고 하던데. 상담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지방 전문대 졸업으로 되어 있어요. 학력을 부풀려 말하는 것도 여러 번 지적받았고요. 그럼 직업은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던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직업은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이었고 현재는 무직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심지어 예리가 보여준 모습 자체가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상철 씨는 선희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10명의 만남, 0번의 성사, 나이 들수록 경제적 조건에 더 집착, 이전 남자친구를 돈 문제로 버린 정황, 학력 사칭, 이화여대가 아닌 지방 전문대, 직업 사칭, 디자이너가 아닌 무직. 아버지,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알아내셨어요? 선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늙었어도 발품은 팔 수 있어.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돼. 마지막 준비요? 상철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 사기꾼들을 우리 집에 부른다. 그리고 끝장을 본다. 75세 아버지의 반격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다음 날, 상철 씨는 도진을 설득하기 전에 마지막 결정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이 예리를 만나러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상철 씨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리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 카페. 상철 씨는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예리와 영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상철 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구석 자리에 앉은 그들의 대화가 상철 씨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잘 걸렸어. 예금 2억의 아파트 분양권까지. 예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저번처럼 들키면 안 돼. 영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도진이는 완전 순둥이야. 결혼만 하면 바로 공동 명의로 바꾸고 통장도 내가 관리하기로 했어. 분양권은? 그것도 내 명의로 바꿀 거야. 결혼 준비 명목으로 슬쩍 서류 받아낼 생각이야. 영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딸. 그 2억이랑 아파트만 건지면 나중에 이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당연하지. 43세 노총각이 무슨 재혼을 하겠어? 위자료까지 받아내면 완벽해. 상철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 씨는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도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매형, 다 계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진아, 앉아라.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다. 상철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A사 용지 여러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도진아, 예리가 지난 5년간 10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거 알고 있었니?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설마가 아니야. 여기 결혼정보회사 기록이 있어. 10명 모두 남자 쪽에서 파혼 통보했어. 이유가 뭔지 알아?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예리는 상대방 돈 확인한 후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대요. 최근 1년은 더 심했고요. 10명이요? 그럼 저한테 했던 말은? 매형 민수가 다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1년 전에 만났던 남자 있잖아. 외제차 타던 사업가. 그 사람 회사 어려워지니까
결혼식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했어. 그 사람 지금도 술집에서 예리 욕하고 다녀. 상철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력? 이화여대 아니야. 지방 전문대 졸업이야. 직업도 거짓말. 디자이너 아니고 백화점 판매직 출신에 지금은 무직이야. 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럼 저한테 한 말들도 다 거짓이었나요? 사랑한다고, 제가 최고라고. 도진아, 예리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예금 2억이랑 아파트 분양권을 사랑한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상철 씨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근데 착한 사람도 현실은 봐야 해. 그때 상철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들어봐. 오늘 오후에 우연히 녹음됐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금 2억의 아파트 분양권까지, 통장도 내가 관리하기로 했어. 이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43세 노총각이 무슨 재혼을 하겠어? 위자료까지 받아내면 완벽해. 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저들이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린 거야. 상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 씨는 예리와 영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지막 대면의 시간이었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리와 영자가 들어섰는데 여전히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였네요? 결혼 준비 회의인가요? 영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는 침착하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상철 씨는 테이블 위에 준비한 모든 증거를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10명과 만남, 0번 성사, 모두 돈 문제로 파혼. 둘째, 1년 전 남자친구 회사 어려워지자 일방적 파혼. 셋째, 학력 사칭. 이화여대가 아니라 지방 전문대. 넷째, 직업 사칭. 디자이너가 아니라 무직. 하나씩 증거가 쌓일 때마다 예리와 영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영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아까운데. 상철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딸이라고요? 그렇게 아까운 딸이 왜 5년 동안 10번이나 파혼당했을까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도진 오빠를 사랑해요. 예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상철 씨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예리와 영자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금 2억의 아파트 분양권까지 공동 명의로 바꾸고 통장도 내가 관리하기로 했어. 이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녹음이 끝나자 예리와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결혼 파토네요.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소송 걸고, 소송? 좋습니다. 우리도 사기 혐의로 맞고소할 준비 다 됐어요. 결혼정보회사 기록, 증인,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하면 결혼 사기 혐의로 수사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영자와 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떠나려는 그들을 향해 상철 씨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는 75세 늙은이지만 제 자식 건드리는 건 절대 못 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도진이를 만만하게 본 게 실수예요. 늙었어도 눈은 살아있고 발품 팔 힘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예리와 영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신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상철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연은 따로 있을 거다. 선희와 민수도 함께 도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혼자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흙을 만지며 생각했죠. 늙었어도 할 일은 한다. 가족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임무니까. 75세 아버지의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예리와 영자가 떠난 그날 밤, 도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밤새 도진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죠. 43년 만에 처음 느껴본 사랑이 사기였다니 저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다음 날 아침 도지는 방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아만 있었죠. 도진아, 밥 좀 먹어라. 상철 씨가 말했지만 도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회사에도 휴가를 냈습니다. 상철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진아, 아버지랑 텃밭 좀 가자. 아버지, 전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상철 씨는 강제로 도진을 끌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텃밭에는 상추, 배추, 고추가 자라고 있었죠. 상철 씨는 도진에게 호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기 잡초 좀 뽑아라. 아버지, 이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지. 인생도 텃밭이랑 똑같아. 도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가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이 잡초들 밤사이 쑥쑥 자라서 채소 뿌리를 괴롭히잖아. 근데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라지죠. 그래.
세상사 걱정거리도 잡초처럼 뽑아버리면 그뿐이야. 상철 씨는 흙 묻은 손으로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지금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하잖아. 내가 바보 같았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그거 다 잡초야. 뽑아버려. 도진이 천천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일하다가 상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 겪었어. 네, 아버지도요? 그래. 25살 때였나? 공장에서 일하는데 여자 하나 만났어. 되게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 나보다 월급 더 많은 남자 만나고 있더라고. 나한테는 미래가 없다면서 차였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술만 처먹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를 텃밭으로 끌고 나왔어.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상철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상철아, 흙은 거짓말을 안 해. 정직하게 심으면 정직하게 자란다. 사람도 그래야 해. 그 말 듣고 정신 차렸지. 도진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그래. 그래서 내 마음 잘 알아. 아프지. 근데 지나가. 반드시 지나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이가 동생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누나가 볼 땐 너 이번에 정말 운 좋았어. 누나, 그게 무슨. 결혼하기 전에 알았잖아.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매형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도진이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도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도진은 상철 씨를 따라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 앞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도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도진이 아니니. 잘 됐네, 잘 됐어. 그 결혼 파혼됐다며? 우리도 다 들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옆집 할아버지도 끼어들었습니다. 도진아, 요즘 세상의 사기꾼 천지야.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쯤 빈털털이 됐을 거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딸도 소개해 줄까?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애야.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죠.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도진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도진은 선물 하나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상자를 열어보니 새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아버지 안경 너무 낡아서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상철 씨는 안경을 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잘 보인다. 고맙다, 도진아. 저녁 무렵 상철 씨와 도진은 다시 텃밭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텃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알아.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조건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나타날 거다. 내가 진심으로 살면 진심인 사람이 온다. 두 사람은 나란히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상추는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배추는 알이 꽉 차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가꾼 만큼 정직하게 자라는 것. 그게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화려하지도 않고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를 가진 평범한 여자였죠. 이름은 은지.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도진이 은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상철 씨는 은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번엔 진짜구나. 예리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은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편하게 앉아요. 식사를 하는 동안 은지는 예리처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텃밭 가꾸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좀 배워도 될까요? 저도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상철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오세요. 식사가 끝나고 상철 씨는 도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진아. 네, 아버지. 이번엔 진짜 같다. 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진과 은지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마을회관에서였죠. 손님들은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예단도 없었고 도진의 새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주례를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김상철 씨였습니다. 신랑 신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도진이가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도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됐다. 이제 내 인생이다. 잘 살아라. 상철 씨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해 가을, 텃밭은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상철 씨, 도진, 은지, 선희, 민수, 온 가족이 텃밭에 모여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텃밭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상철 씨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사 걱정거리도 잡초처럼 뽑아버리면 그뿐이야.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조사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조건보다 사람을 보세요. 진심은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철 씨처럼 여러분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